네, 안녕하세요. 박중사입니다. 2024년 5월 7일 화요일 장 마감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간 저녁 8시 9분이고요. 나스닥 선물과 우리 야간 선물 모두 보합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장 레코드 하나가 출현했죠. 2015년 8월 24일에 외국인 선물 매수 하루 최대 금액 기록이 종전에 2조 962억이었는데 오늘 2조 3,447억을 기록하면서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레코드가 나왔고요. 기존에 보시면 2015년 8월 24일 물갈이 됐던 장세예요. 예, 그날 코스피로 차트를 보시면 위치를 놓고 보시면 이날입니다. 뚜렷하게 급락하고 급등 전개되던 그 마지막 끝자락에서 요 날이죠. 예. 여기서 외국인들이 2조 원 넘는 환매수를 기록해서 터닝을 했던 그때가 아직까지 최대 기록이었는데 오늘 9년 만에 거의 9년 만에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2조 3천억대가 나왔고요. 계약수로도 2019년 12월 12일 19년 말에 코로나로 급락이 터지기 전 한 두 달 전쯤, 두세 달 전쯤 19년 12월 12일 내마녀의 날 때 요 자리에서 계약수로 선물 외국인들이 최대 매수량을 보였던 때고요. 그 이후로도 한 이제 4년 6개월 만에 4년 약 5, 6개월 만에 또 데이터를 갈아치우는 그런 모습을 보인 날이었습니다. 뜻깊은 날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오랜 기간 동안 깨지지 않았던 그 기록을 함께 라이브 방송 때 같이 깨는 장면을 지켜봤던 날이니까요. 금융투자도 14개월 만에 선물 매도 하루 기록 1조 9,261억으로 종전 기록 24년 3월 21일 1조 6,195억에 이어서 데이터를 또 갈아치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선물에서 대량 매수 기준으로, 여러분 금융투자는 이제 대량 매도 기준으로 레코드가 나왔다라는 거 다시 한번 전달해드리고요. 오늘이 사실 뭐 기록을 깰 만한 날이었나 싶기는 해요. 오늘 뭐 별다른 내용, 과거에는 사실 의미 있는 자리들이 대부분이었고, 사실 오늘 뭐 갭이 많이 발생한 건 있는데 오늘 나온 내용들이야 뭐 미국 증시가 그동안 이틀 우리 쉬는 동안까지 포함해가지고 연속 급등이 나온 것, 그리고 그 사유는 기존의 이제 금리에 관한 내용, 금리 전망이 다시 한번 올해 9월에 가능성이 열렸다라는 건데, 사실 금리 뭐 지금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 중에 하나고 뭐 색다른 것은 없어요 사실. 근데 시장은 어쨌든 4월 달에 외국인들이 최대 매도 5조 원 넘게 6조 원 가까이 순매도를 보이다가 과매도권을 찍고 나서 터닝을 한 뒤에 강하게 들어올리는 과정에서 사실 작년 11월에는 이제 그 자리를 들어올릴 때 공매도 금지라는 강한 아이템이 있었고요. 공매도 긴급 금지라는 강한 아이템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1월 달에 눌리고 크게 하락하고 나서 돌릴 때는 이제 밸류업 프로그램 이라는 또 강한 아이템이 있었고, 지금은 약간 이제 밸류업 2차 세미나 이후에 밸류업이 좀 시들어진 상태에서 어떤 재료가 있을까, 그쵸? 우리 궁금해했었잖아요. 바닥에 찍고 돌릴 때 지난 8월에서 10월 하락한 이 5조 원대 이상의 외국인 선물 매도를 극복하는 건 공매도 긴급 금지. 그 다음에 여기 1월 달에 한 5조 원 때렸을 때 극복하는 건 밸류업 프로그램 2월부터. 그 다음에 4월 달에 외국인 한 5조 원 넘게 때렸을 때, 다 5조 원 이상 때렸을 때거든요. 때렸을 때 극복하는 건 과연 뭘까 싶었는데 결국에는 미증시가 해내고 있습니다. 미증시가 상승으로, 그 미증시 사유는 또 금리 전망이죠. 금리 경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시장이 화답하고 있다. 특히나 요 안에는 FOMC 결과, 그다음에 고용 둔화 뭐 등등 완화 이런 내용들이 있었죠. FOMC 때는 이제 돈을 푼다라는 내용이 강했죠. 돈을 풀어서라도 대선 전까지 어떻게든 증시를 부양하겠다라고 하는 파월 의장과 옐런 재무장관의 합으로 지금 시장을 다시 한번 미증시를 강하게 끌어올리는 재료로서 지금 부각받고 있는 그런 상황.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우리 증시도 많이 이제 과매도권에 있다가 돌아올려서 이제는 반등 수준을 넘어서는
그런 단계에 도달했습니다. 제가 여기를 넘어가야 반등 수준에 도달한다. 그리고 빗각 넘어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어쨌든 종가 기준으로 그걸 다 넘어가서 끝났기 때문에 이제 반등 수준은 넘어섰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764가 약간 걸쳐 있기는 해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 장은 요 76.4%짜리까지는 크게 의미는 없어요. 물론 여기가 중첩된 자리로서의 의미는 있습니다. 그리고 주말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돌파갭을 이탈했던 자리를 다시 들어 올렸죠. 자, 다시 여기 강한 돌파갭을, 원래 돌파갭은 잘 이탈하지 않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하향 이탈하고 나서 하락이 진행되고 나서 다시 그 자리를 오늘로써 올라섰죠.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 자리는 또 다른 강한 지지가 될 수가 있어요. 정말 크게 나스닥부터 막 크게 돌아서지 않는 한, 요즘은 사실 뭐 지지와 저항이 넘나들면서 왔다 갔다 하도 도깨비 장세여가지고 사실 큰 의미는 없어요. 퇴색됐습니다. 그냥 나스닥에 그냥 끌려다니는 증시가 된 거예요. 나스닥이 뭐 올라가라 하면은 진짜 겨우겨우 끌고 올라가고, 아침부터 야간 선물부터 해가지고 그 다음에 나스닥이 또 떨어지면은 우리는 또 갭 하락 보이고, 그러니까 갭 상승 갭 하락을 반복하면서 나스닥에 끌려다니는 그런 형태가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그래서 그만한 이제 지지와 저항이 사실 좀 퇴색될 수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 갭을 다시 두 번째 메웠다라는 거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형성된 갭이 발생하죠. 오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발생한 갭, 이거 굉장히 큰 갭이에요. 이것도 거의 비슷한 수준의 갭이죠. 이때랑 얘도 다시 커버가 되지 않는 이상 지켜지는 갭입니다. 저거를 또 뚫고 내려간다, 얘를 다시 커버한다 하면은 하락장이 다시 한번 본격화될 수 있는 조건이 완성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이것도 돌파 갭이에요. 지금 중요한 618 자리와 빗각 추세를 돌파해서 시작했기 때문에 얘도 돌파갭입니다. 돌파갭입니다. 갭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돌파갭이 요즘 연속으로 좀 자주 나오고 있어요. 돌파갭, 그 다음에 뭐 아일랜드 갭이 가장 추세 전환이 가장 강한 건데 요즘 뭐 그런 상황은 나오지 않고 있고, 어쨌든 돌파갭 두 번이 요때 3월달과 5월달 해가지고 나왔다라는 거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요. 중요한 자리다라는 거. 자, 오늘 우리 증시에서 이제 외국인들은 급히 프리장부터 이제 환매수가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5월 6일 대체 공휴일로 쉬는 동안에 나스닥이 연속으로 이틀 연속으로 총 3일 동안 크게 급반등을 해줬고, 이제 거기에 화답하면서 기존의 하루 쉬기 전날 야간 선물 종가보다 더 높게 시작해서 오늘 굉장히 큰 급등이 나왔었죠. 그래서 빠르게 환매수가 나왔는데 오늘 1.71% 갭상승 선물이, 그리고 고가가 2.65%. 사실 갭 뜨고 크게 올라간 건 없어요. 예. 갭 뜨고 뭐 변동이 그렇게 크진 않았죠. 뭐 출렁임도 없었고, 사실 그래서 데이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오늘 상당히 별로인 날인데, 오늘 오버나잇한 콜옵션 쪽에서 오버나잇 매수 베팅 하신 분들이 오늘 아침에 좀 큰 재미를 봤던 그런 날이죠. 그래서 데이 트레이딩은 이런 날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어쨌든 오늘 이런 날이 펼쳐졌고, 프리장에서 외국인들도 급히 기존의 매도 포지션을 환매수하는 모습을 빠르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정말 빠른 속도로 외국인들이 선물 매수가 크게 올라왔었죠. 아침부터 5천억 금방 넘어가고, 사실 장 초반부터 그냥 5천억은 쉽게 넘어가고, 1조 원도 아침에 그냥 9시 반 정도 그냥 쉽게 넘어가고, 10시가 넘어가면서 뭐 1조 5천억까지도 금방 넘어가고, 오늘 계속 그냥 연속적으로 매수만 해오고, 마지막에만 조금만 4천억, 3천억 이렇게 2천, 3천, 4천억 요 정도 줄어드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매도 포지션을 갖고 있던 외국인들의 쇼커버가 빠르게 일어났다라는 거. 그 다음에 오늘의 외국인 선물 조합은 환매수 플러스 신규 매수였다라는 거 체크. 환매수 금액이 훨씬 컸기 때문에 이렇게 오늘 외국인들이 기록을 갈아치울 정도로 급히 올라왔다. 그 다음에 오늘 미결제 약정을 좀 키웠던 거는 금융투자의 신규 선물 매도가 오늘 좀 컸던 것 같습니다. 이거는 신규 매도로 미결을 높이는 그런 거래였고요. 그리고 5월 물 옵션만 이제 외국인은 단독 상방으로 강하게 베팅해둔 상태였죠. 이거는 지난 마감 때 주말에 올려드렸던 마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5월 물 옵션은 외국인만 강한 상방 구조였다. 그거를 오늘 또 122억을 콜옵션만 순매수하면서 상방 포지션 자체를 굉장히 강화시켰죠.
외국인 1등 단독으로 그냥 지킬 수 있었고, 그래서 외국인들은 이 122억이 거의 다 5월 만기 물이었기 때문에 5월달 승부에 지금 치중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집중하는 모습이고, 5월 만기가 이제 수요일 목요일이지 이틀밖에 안 남았는데 사실상 내일 끝난다고 보시면 돼요. 수요일에 만기 전날에. 그래서 이 승부는 내일 화려하게 마무리가 될 수 있겠구나. 이게 끝이 나든 만약에 오늘 미국 증시가 닐 카시카리 연설 영향으로 만약에 조정을 받아서 내일 우리가 조금 밀리든 아니면은 연속으로 조금 더 오늘 고가를 돌파해서 가든 어쨌든 요 지금 개인들의 외국인의 집중 콜옵션은 어쨌든 내일이든 모레든 만기 청산을 시켜야 되니까요. 마무리가 되겠죠. 오늘 두드러졌던 건 개인 콜매도. 이거 슈퍼개미가 금요일에 계속 매수 시도했던 거 아시죠? 슈퍼개미로 보이는 그 콜옵션 대량 개인 매수 물량이 목요일도 그렇고 금요일도 그렇고 계속 매일마다 진입 시도를 했던 거를 진입할 때마다 외국인들은 바로바로 때려냈었습니다. 그쵸, 기억나시죠? 콜옵션이 개인들이 크게 들어오면 바로 때리고 용납을 안 합니다. 개인이 콜옵션을 파고들 그런 환경 자체를 용납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외국인들은 자기 자리를 뺏지 말라라는 겁니다. 122억을 오늘 콜옵션 집중하면서 급등을 만들어냈고요. 개인이 콜옵션을 모을 틈을 안 줬던 거죠. 그 잠시라도 보유 자체를 못하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뭐 개인 최대 이런 슈퍼개미가 들어오는 거는 최근 들어서 자주 나타나는 현상이라 과거에는 잘 없던 데이터라서 이제 요즘 트렌드로 좀 보셔야 되는데 잘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개인 콜옵션 슈퍼개미가 자주 또 진입할 텐데 들어와서 뭐 잠시라도 용납을 안 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낸다 하면은 외국인들이 결국 그 자리를 가려고 하는구나 정도로 일단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항상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은 그렇게 나왔다라는 거. 그 다음에 금융투자는 좀 처리가 가능한, 결제 처리가 가능한 풋옵션을 계속 모아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43억에 풋옵션을 베팅했고요. 상대적으로 개인은 풋옵션에 들어가긴 했는데 결제가 거의 힘들어 보이는 그런 풋옵션 위주로 공략을 했습니다. 외가 이제 그냥 횡보만 해도 죽는 그런 풋옵션을 공략했고요. 금융투자는 그래도 내재 가치가 어느 정도 살아있는, 결제가 가능할 만한 정도의 풋옵션을 공략했다라는 거. 그러니까 조정 한번 나오면 금융투자는 괜찮고, 조정 한번 나오면 외국인들은 콜옵션 정리하면서 익절하면 되는 거고, 급등이 나오면 금융투자는 풋옵션을 손절해야 되고, 외국인들은 콜옵션의 수익을 극대화시키면서 선물까지도 수익이 커지는 그런 구조가 펼쳐집니다. 즉 이번 5월물은 외국인들의 상방 승부가 굉장히 크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 보시면 자 요건데요. 5월 만기 이제 이틀 남기고 5월 포지션을 좀 점검을 해보면요. 외국인들은 이제 단독으로 옵션 포지션은 이렇게 완전 상방으로 지금 전개가 되어 있습니다. 370포인트 뭐 위쪽으로 계속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수익이 커지는 구조 지금 만들어지고 있고요. 이 상태에서 주식과 선물을 모두 합성을 해도 상방입니다. 옵션에서 주식만 합성해도 상방이고요. 옵션에서 선물을 합성해도 상방이고요. 당연히 셋 다 합성하면 더 큰 상방이겠죠. 그래서 외국인들은 이번에 만기까지 어떻게든 지금 구간에서 더 올라가거나 아니면 지금 자리 부근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겠다. 만약에 꺾일 조짐이 보인다면 외국인들은 빠르게 청산을 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세팅이 돼 있다고 해서 무조건 안 내려오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금융투자는 하방이기 때문에. 금융투자 입장에서는 또 반대잖아요. 오늘 선물매도 2조원 가까이 해줬고.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수익 극대화를 위해서 끌어올리는 게 유리는 하지만 안 될 것 같으면 빨리 청산을 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오늘은 대량 매수했지만 내일은 혹은 내일 모레는 대량 매도로 돌아서지는 않는지, 그러면 외국인들은 여기서 승부를 마치겠다라는 걸로 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단기적으로. 일단 5월 만기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개인들은 옵션 단독으로 보면은 상방 취약한 그런 구조입니다. 콜매도가 많아서 그렇고요. 상방으로 가면 갈수록 취약하다. 하방은 뭐 큰 차이 없고요. 이 상태에서 주식과 옵션, 선물을 모두 합성을 해보면 개인은 하방 포지션이 완성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내일 모레까지는 개인은 어떻게든 내려가라 생각을 하고 있겠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크게 익절하면서 개인들한테 상방으로 넘겨주지 않는 이상 개인들은
이틀만 위에서 놀게 되면은 크게 하락하지 않으면 모두 손실 마감을 할 공산이 크다라는 거. 4월 달에는 개인이 옵션에서 1등을 했죠. 근데 이번에는 꼴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금융투자는 옵션 단독으로만 놓고 보면 이렇게 양방 포지션이에요. 어느 쪽으로든 많이 가주면 좋겠다라는 포지션을 취하고 있는데 뭐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조금 많이 위로 올라가면 좋겠고 그다음에 또 금융투자의 또 풋옵션을 좀 생각한다면 여기서 조금 밀려도 괜찮다. 금융투자 입장에서는 뭐 그런 상태가 되죠. 그러면 외국인들은 빨리 익절을 하겠죠. 그래서 타협을 어느 정도 할 것 같습니다. 다만 금융투자는 주식을 이 상태에서 합성을 한다면 상방인데 여기에 선물까지 합성을 하면 하방입니다. 즉 선물이 굉장한 매도 포지션이 지금 기록되고 있죠. 그래서 선물이 매도 금액이 큰 상태라는 거. 뭐 오늘 2조 원도 한몫 크게 영향을 많이 미쳤겠죠. 네.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로 올라가서 보면은 요거 투신이 오늘 종가에 선물을 약 5천억 정도 매수해줬습니다. 지금 토탈 4,200억으로 매수가 잡혔는데 지금 보시면 주황색 바 투신의 신규 매수가 주황색이 막판에 크게 올라온 모습 나타나죠. 그래서 선물 신규 매수를 좀 보여줬고요. 외국인은 그만큼 일부 축소했습니다. 선물을 마지막에 조금 줄여줬죠. 그 다음에 달러 선물을 외국인들이 환매수 4천억대가 나왔습니다. 보시다시피 외국인들은 지금 달러 선물 4,164억의 환매수를 보이고 있죠. 이전까지 거의 1조 원에 가까운 9천억대에서 1조 원 정도에 가까운 달러 선물을 매도하고 있었는데 외국인이 오늘은 절반 가까이 한 40%대 환매수를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리를 외국인들은 청산하면서 방어해줬다라는 거죠. 방어. 여기서 자 이게 환율 차트고 여기서 외국인들은 매도 세팅을 좀 한 다음에 자 여기서 40% 물량을 다시 환매수했다. 그럼 뭐 무슨 자리예요? 여기 갭이죠. 여기 돌파 갭 자리를 지켰다라는 거. 그렇죠? 여기를 지지해줬다라는 게 중요하고 월봉으로 보면은 전체적으로 추세가 상방이죠. 오랜 기간 동안 한 몇 년간 지금 4년 정도를 상방 추세를 만들고 있는데 상방 추세기 때문에 이게 정방향이에요. 이렇게 가는 게 정방향이에요. 이렇게 가는 게 정방향이에요. 그 상태에서 조정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자 조정이 나타나고 있다고 해서 그럼 하방으로 전환될 거냐? 그걸 모르죠. 추세가 상방인걸요. 추세가 상방이니까 기본적으로 상승 과정, 상승 환율이 높게 유지되어 가는 과정이 정방향인데 환율이 상승이 이제 끝났다라고 봐야 되는 자리는 여기를 이탈했을 때입니다. 여기를 이탈하기 전까지는 지속적으로 가는 과정에 쉬어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증시는 계속 이런 환율 때문이라도 아직은 완벽하게 개선이 되지는 못한 거죠. 그래서 지금은 쉬어가는데 외국인들이 달러 선물을 눌렀다가 청산을 조금 하고 있다라는 거 저점에서 물론 아직도 매도가 많기 때문에 더 흔들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분할 청산이라도 하고 있다라는 걸 체크를 하셔야 되겠고요. 그 자리는 의미가 있는 지지 라인이었다라는 거죠. 자 오늘 현물은 이제 전력 인프라 테마를 계속 이루고 있습니다. 세명전기, 제일전기공업, 제일전기공업은 무상증자까지 나왔는데 이 무상증자 일정을 보니까 이 테마가 죽는 일정하고 대충 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5월 22일과 6월 11일 사이에 해가지고 일정이 있는데 이 무상증자 일정이 진행되는 동안 특히나 상장되는 시기까지 해가지고 이 테마가 끝나지 않을까. 그러니까 길어봐야 한 달. 인데 그것도 길긴 해요. 지금 많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권리락 정도 될 때쯤 해가지고 마무리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테마가 제일전기공업의 무상증자 권리락 일정과 어느 정도 얼추 맞춰가지고 종료가 될 가능성에 대해서 또 염두를 두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공시를 좀 살펴봤습니다. 세명전기, 제일전기공업, 대원전선, 광명전기, 가온전성 등이 오늘 연속으로 또 급등이 나왔고요. 자 그래서 포지션 점검까지 좀 해봤는데 자 요런 상태에서 오늘 장을 보면은 참 지금까지의 뭐 이런 내용들과 이제 별개로 오늘 시장을 보면 참 답답했죠. 어떤 분들에게 답답해요? 데이 트레이딩 하려는 분들께. 아니 뭐 조금 아침에 콜옵션이나 선물 매수 땡긴 거 없으면은 즉 오버나잇 안 한 상태에서 오늘 뭔가를 하고자 할 때는 야 여기서 뭘 합니까 그죠? 고공 저 높은 위치에서 롱을 보기도 적극적으로 롱을 물론 결과적으로 롱을 들어갔으면은 워낙 선물 매수가 강했기 때문에 롱을 들어갔으면 먹긴 먹죠. 그런데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할 수 있었냐라는 거지. 저렇게까지 띄워놓고 계속 마음 졸이면서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언제 훅 조정 나올지 모르겠다. 언제 훅 조정 나올지 모르겠다. 언제 훅 조정 나올지 모르겠다. 마음 졸이고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마음 졸이기 싫으면 사실 여기서 진입 못해요. 어, 뭐 제대로 흔든 게 한 군데도 없었다라는 거죠. 조금 아침에 좀 오전에 조정을 좀 받았으면은 괜찮은 흐름이 나오면서 오늘 콜옵션이나 선물 매수로 괜찮은 수익 나올 수도 있었을 텐데 하루 종일 굴곡이 없는 정말 데이 트레이딩으로서는 재미없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재미없다기보다는 좀 아쉬운 거죠. 이만큼 시장이 올랐는데 이 공간에서 제대로 취할 수 있는 구간이 많이 없었다라는 거니까. 근데 오버나이트 한 경우가 상당히 좋았죠. 양매수거나 선물 오버나이트이거나 했던 콜옵션 오버나이트이거나 했던 경우는 아침에 굉장히 큰 잭팟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파생반에서도 오버나이트 하신 분들도 계시고 양매수 하셨던 분들도 계시고, 자 보시면 오늘 인상 깊은 모습 많이 보이죠. 양매수 하셨던 분 잭팟 양쪽 다 1,000만원씩 옵션 콜 1,000 풋 1,000 해가지고 1,000만원씩 하니까 뭐 4,000만원 이렇게 수익이 남아요. 그 다음에 여기 4,700만원 이렇게 끝났고, 그 다음에 여기 양매수 하셨던 분도 또 계시고 양매수 효력이 많이 있었고, 그 다음에 선물 오버나잇 네이키드 선물 매수도 12계약이나 있었던 거 지금 자세히 보면은 글을 좀 보시면은 금요일에 양매수했던 거 야간에 콜로 포지션 변경했다, 소고기 드셔야 된다, 500만원짜리 소고기. 그 다음에 여기 오버나잇 했던 거 청산했다라고 하신 거. 그 다음에 저항선 기준으로 오전에 ELW 매매 종료했다, 롱 포지션으로 뭐 이렇게 올려주셨고, 이걸 다 모아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와, 역시나 우리 파생반의 에이스분 여러분들 이렇게 진짜 어나더 레벨 이 표현을 그렇게 해주셨는데 파생판에서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아주 레벨이 다른 정말 상위 클래스인 분과 함께 같은 반에서 공부를 하고 같은 반에서 시장을 보고 이야기를 나눈다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 어찌 보면 행운일 수 있습니다. 어디 가서 이런 분들과 함께 같은 이런 동호회 같은 개념으로 이렇게 모여 있을 수 있을까요? 어쨌든 같은 걸 선호하는, 우리 같은 목적으로 계신 거잖아요. 그래서 많이 서로 배울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오늘 손익 1억이신 계좌 올려주셨고, 그 다음에 양매수 이분도 오래되셨는데 꽤 크게 하시죠. 4,700만원 종수익 올려주셨고, 550만원, 550만원, 200만원, 1640만원 이제 선물 12계약. 저 오늘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파생반에 사이즈 크신 분들 많이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봤는데, 약간 의도한 것보다 조금 오버했다면은 좀 진정을 하셔야 되고요. 그렇지 않고 계획적으로 원래 사이즈가 이제 크시니까 거기에 나눠서 하시는 경우라면은 굉장히 잘하고 계신 거죠. 자, 어쨌든 600만원, 160만원 이렇게 수익 인증 올려주셨습니다. 모두 축하드리고요. 저 또한 여러분들의 수익을 위해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사고 내지 마시고 안전매매를 하면서 수익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위클리 옵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면서 마칠까 합니다. 오늘 위클리 옵션 제가 매일마다 위클리 만기 때마다 그리고 옵션 만기 때마다 진행하는 거 추정 범위, 만기 추정 범위를 항상 체크를 하죠. 오늘 같은 경우는 쭉쭉 오전 지나면서 이렇게 1시 3분에 최종적으로 자리가 나왔는데 370에서 375 사이로 오늘 자리 종료가 됐습니다. 이게 오늘의 코스피 200 기준으로 움직인 범위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코스피 200 차트로 놓고 보면은 이거거든요. 코스피 200 차트를 놓고 보면 오늘 1시 정도에 오늘 게임이 끝난 거라고 거의 보시면 됩니다. 어떤 확률로? 80% 확률로. 370은 여기잖아요. 370 여기고 375는 한 요쯤 위에 있단 말이에요. 요 위 사이에서 오늘 움직인다. 그러니까 크게 내려가지도 않고 크게 올라가지도 않는 요 중간값인 372.5 부근에서 머무를 거다. 최대한 그 중간값으로 향하려고 할 거다. 여기서 판단이 끝나니까 372.5로 결국에는 꾸역꾸역 올라갑니다. 종가에 372.80으로 끝났죠. 큰 파동이 없었다라는 거죠. 선물로는 이제 베이시스 1.5 정도를 고려, 종가로는 0.9로 끝났는데 장중에는 이제 1.5로 고려해가지고 선물 환산 대략 371.5 더하면 되죠. 75에서 1.5 더하면 376.5 이렇게 더해가지고 오늘 여기서 계속 머물러 있겠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확률은 80% 확률로. 그래서 오늘 코스피 200 기준 372.40으로 만기 이제 들어갔고, 만기 결제 싸움 들어갔고, 중간 가격
근처에서 이제 동시호가 진입을 했다라는 거죠. 372.80으로 종료됐고요. 범위 중간값 372.5 부근이었다. 그래서 위클리 372.5 콜옵션은 0.43에서 진입해서 0.3으로 죽었고요. 이것도 뭐 거의 죽은 거죠. 결국에는 양쪽 다 죽인 거예요. 결제는 됐지만 낮아졌잖아요, 가격이. 거의 양광 같은 움직임이었습니다. 372.5 위클리 풋도 0.26에 진입해서 0으로 다 죽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렇게 위클리 옵션 만기 결과 추정을 해보면 기실현 포함해서 외국인은 13억 수익, 개인은 9억 손실, 금융투자는 8억 손실 본 것으로 추정됩니다. 자, 오늘 밤에 새벽 12시 반 0시 30분 자정 조금 지난 시간에 대표적인 미국의 연준위원 중에 대표적인 매파 닐 카시카리의 연설이 있습니다. 오늘 다른 특별한 지표 발표가 없어요. 그래서 거의 닐 카시카리가 오늘 시장의 조정폭을 얼마나 만들지 결정한다 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목이 집중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매파 예전에 이제 블러드 연은 총재 전 연은 총재를 생각나게 하는 정도로 최근에 영향을 많이 미쳤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잘 나가다가 때리게 한, 시장이 잘 나가다가 꺾이게 만든 장본인. 그래서 오늘 특별한 지표가 없는 날 닐 카시카리가 어떤 역할을 해줄지 이따가 12시 반 자정 좀 넘은 시간부터 결정이 될 것 같고요. 오늘 우린 다음날 아침에 미국 증시 결과에 따라서 우리는 외국인들이 너무 과하게 샀나? 그러면 조금 매물을 내놓으면서 만기 준비하겠죠. 그렇지 않고 미국 증시가 연속으로 강했다, 조정이 없었다 라고 한다면 내일 또한 외국인들의 그 대량 매수를 수익 극대화를 만들기 위해서 조금 더 땡기는 모습도 나타나겠죠. 어쨌든 우리는 미국 증시에게 지금 휘둘릴 수밖에 없는 환경이고, 미국 증시에게 휘둘리는 것은 곧 야간 선물부터 갭 간의 생각, 갭을 띄운다 혹은 갭을 떨군다, 뭐 요 두 가지로 생각을 하면서, 요즘 그게 트렌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오버나잇이나 오버 위켄드나 이런 것들을 조절을 하면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올월 나등이 될 수 있어요. 오버나잇 잘하면 요즘 같은 경우는 잭팟, 오늘 수익 인증 올려주신 분들처럼 잭팟 될 수 있지만, 오버나잇 네이키드로 잘못하면은 꽝 되는 거예요. 그냥 베팅한 거 전액 손실인데, 그 베팅이 뭐 다 날려도 괜찮은 정도의 수준이면 괜찮은데 자칫하다가 이제 내가 조절을 잘못해가지고 굉장히 큰 금액이 들어간다면은 뭐 복구할 수가 없는 수준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리턴이 큰 만큼 리스크가 크니까 반드시 내 물량에 어느 정도 조절해서, 비율 조절해가지고 베팅을 하시더라도 그렇게 하셔야 되고, 나는 그거 무서워서 못해, 그럼 베팅하지 마세요. 장중에 오늘 같은 날 그렇게 많이 있지도 않아요. 금요일은 장중에 충분히 매매 가능했잖아요. 충분히 매매 가능한 날도 많으니까 오늘 같은 날을 차라리 버린다고 하더라도 안전하게 데이데이 가시는 거, 그런 원칙을 세웠다 하시면 그렇게 그걸 고수하시는 게 훨씬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리스크는 곧 리턴은 곧 리스크를 동반한다라는 거, 그래서 반드시 유념해 주시고, 살아있어야 롱런 할 수 있다라는 것도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요. 주식하시는 분들 경우에는 조금 애매해요. 이거 뭐 돌파해서 이제는 반등이 끝났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반등 끝나고 어느 정도 이제 상승 추세로 넘어가나라고도 볼 수도 있는데, 너무 나스닥에 휘둘렸기 때문에 우리 증시가 자체적으로 탄탄하게 뭔가 만들어서 갔다라는 생각은 안 들어요. 그래서 조금 보수적으로 보되 너무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조금씩 단타 트레이딩 정도 이제 겸해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시 빗각 추세를 이탈하게 되면은 다시 현금화하는 게, 조금 들어왔던 것도 다시 현금해 주는 게 좋겠죠. 자, 오늘 요 정도로 마치고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그 구독자 단톡방 안 들어오신 신규 구독자분들 계시면 유튜브 댓글에 있는 오픈톡 주소로 문의 주셔서 입장하셔서 함께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8시 20분에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